늪식실 아줌마 딸 주제에 감히? 300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화려한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의 손바닥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순간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일제히 켜졌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신부의 왼쪽 뺨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새겨졌고 그녀의 눈에서는 굴욕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뻔한 여자는 여전히 분노에 차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신랑은 충격에 빠진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신부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두가 급식실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녀의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죠. 마치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혼식이 대한민국을 뒤흔들 대반전의 서막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웨딩홀 13층에 위치한 신부 대기실. 넓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하얀 벽지에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서윤은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터치를 하는 동안 가만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29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입어보는 웨딩드레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죠. 영희는 딸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6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곧은 허리와 단정한 차림새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브로치 하나만 달았을 뿐인데도 그녀에게서는 묘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웨딩홀의 분위기와는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메이크업이 끝나고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서윤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지인들한테 결혼 소식 안 알리셨어요? 화환도 거의 없고 엄마 쪽 하객도 10명도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영희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축의금은 부담이잖아. 결혼은 너희 둘의 시작일 뿐이야. 보여주기식 잔치가 아니고. 서윤은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서운함이 남았습니다. 친구들의 결혼식에 갔을 때마다 신부 측 화환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로비에 나가보니 신랑 측 화환은 30여 개가 넘게 줄지어 있었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온 화환은 5개가 전부였습니다. 영희는 딸의 표정에서 실망감을 읽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딸의 베일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엄마가 평생 급식실에서 일했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 엄마는 단 한 번도 내 일이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 서윤은 엄마의 거칠어진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넘게 뜨거운 솥 앞에서 일하며 생긴 흉터와 굳은 살이 여기저기 보였죠. 그 손이 자신을 키워냈다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저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그냥 도윤이네 집안이 워낙 대단하다 보니까 위축되는 것뿐이에요. 영희는 딸의 볼을 쓰다듬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았어요. 대기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와 곧 신랑 측 가족들이 인사를 오실 거라고 알렸죠. 서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인 정화를 만날 때마다 느끼는 압박감이 또다시 밀려왔거든요. 영희는 딸의 긴장한 모습을 보며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마치 어떤 일이 있어도
딸을 지켜주겠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죠. 걱정 마. 엄마가 있잖아. 그 말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해온 엄마의 눈에서 오늘따라 다른 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감춰둔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혹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높은 빌딩들 사이 어딘가에 영희가 평생 일해온 학교 급식실이 있을 테고, 또 어딘가에는 도윤이네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건물이 있겠죠. 두 세계는 너무나 달라 보였지만 오늘 이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서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드레스 안에서 코르셋이 가슴을 조여왔지만 그것보다 더 답답한 건 마음속 불안감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정화가 보였던 태도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엄마의 직업을 알게 된 순간 표정이 굳어지던 모습, 급식실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희는 딸의 불안한 표정을 읽고 있었지만 오히려 담담한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검소한 차림새를 확인하며 브로치의 위치를 살짝 고쳐맸습니다. 그 작은 진주 브로치는 서윤이 첫 월급으로 사준 선물이었죠. 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영희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우리 일찍 나가도 돼요. 서윤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래? 내 결혼식인데. 엄마는 끝까지 있을 거야. 내 딸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다 봐야지. 그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딸 곁을 지키겠다는 다짐 같았죠. 서유는 그런 엄마의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그 든든한 울타리가 오늘도 여전히 곁에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복도를 걸어오는 소리였어요. 아마도 신랑 측 가족들이 오는 모양이었죠. 서윤의 손에 땀이 났고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영희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오늘이 끝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서윤은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결혼 후에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엄마의 덕담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영희의 눈빛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무언가를 실행하기 직전의 사람처럼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결의가 보였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자 진한 향수 냄새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정화가 수행원 2명과 함께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어요. 5만 원짜리 지폐를 셀 때처럼 빳빳한 한복이 걸을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죠. 가슴에는 골프공만 한 진주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고 목에는 세 줄로 된 진주 목걸이가 묵직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서유는 반사적으로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정화의 시선은 이미 영희를 향하고 있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그 눈빛에는 노골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의 검소한 검은색 정장, 작은 진주 브로치 하나, 그리고 백화점 세일 기간에 산 것이 분명한 구두까지. 정화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경멸인지 조소인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표정이 서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돈, 오늘 너무 수수하게 오셨네요. 우리 아들 결혼식인데. 정화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영희는 담담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편한 차림이 좋아서요. 오늘 주인공은 아이들이니까요. 정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수행원 중 한 명에게 손짓을 했어요.
그가 들고 있던 태블릿을 받아들며 자랑스럽게 말했죠. 아, 참고로 오늘 우리 측 하객이 300명 정도 오실 예정이에요. 대기업 회장님들, 국회의원님들도 여럿 오신대요. 언론사 기자들도 불렀고요. 우리 도윤이가 우리 회사에서 최연소 부장이라 다들 축하해주러 오시는 거예요. 물론 제 남편 회사니까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력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런 영희의 무덤덤한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돈댁은 하객이 별로 안 오시나 봐요? 로비에 화환도 거의 없던데. 5개인가, 6개인가. 서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비교와 무시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네, 조용히 치르려고요. 화환이나 축의금은 서로에게 부담이 되니까요. 부담이요? 아니, 딸 결혼식인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쪽 하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마치 영희를 가르치려는 듯한 어투였죠.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정화의 수행원 중 한 명이 속삭였어요. 회장님, 기자님들 벌써 오셨답니다. 사진 촬영 준비하시래요. 정화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서윤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죠. 아가, 너도 알아둬. 우리 집안 결혼식은 늘 신문에 나. 경제면에 크게 실릴 거야. 그러니까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해. 특히 내 어머니한테도 미리 말해둬. 혹시 기자들이 물어보면 급식실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집안 체면이 있으니까. 그 말에 서윤의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엄마를 모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이의 존재를 숨기라는 것이었죠. 영희는 잠시 정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제 직업이 부끄러우신가요? 부끄럽다기보다는 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 도윤이는 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차근차근 경영 수업받고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급식 아줌마라니 말이 되나요? 정화는 급식 아줌마라는 단어를 일부러 강조해서 발음했습니다. 마치 그 직업 자체가 더러운 것인 양입을 삐죽였어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제 직업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정화는 영희의 순순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아, 그리고 피로연 때도 너무 나서지 마. 우리 쪽 손님들이 대부분 상류층이라 사돈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서윤아, 너도 내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 혹시 실수하실까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나 담담하고 차분한 그 모습이 오히려 서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평소에 엄마라면 이런 모욕을 참지 않았을 텐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한 걸까요? 정화는 다시 수행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한테 우리 며느리 프로필 잘 설명해줘. 명문대 출신, 대기업 근무, 뭐 이런 거 위주로. 아, 친정 얘기는 빼고. 서윤은 그 말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참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오로지 스펙으로만 평가받는 것 같아 비참했어요. 더구나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존재를 지우라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정화는 거울을 보며 진주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자랑스럽게 덧붙였어요. 이 목걸이 알아?
작년에 남편이 사준 건데 5천만 원짜리야. 우리 집안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일부러 한 거야. 너도 시집 잘 온 거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해. 영희는 그 목걸이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예쁘네요. 단 두 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어요. 마치 그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이 봤다는 듯한, 혹은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듯한 톤이었죠. 정화는 그 반응이 시큰둥해서 살짝 당황했습니다. 밖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엄마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인사했지만 영희에게는 고개만 살짝 숙일 뿐이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멋지세요. 역시 우리 어머니가 최고예요. 정화는 아들의 칭찬에 흐뭇해하며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을 흘끔 보며 말했죠. 도윤아, 내 아내 될 사람이니까 내가 좀 가르쳐주고 있었어. 우리 집안 품격에 맞게 행동하는 법 말이야. 도윤은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긴장하지 마. 우리 어머니가 원래 좀 그러셔. 다 너를 위한 거야. 그 말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엄마의 무례한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내려가 봐야겠어. 손님들 오시기 전에 기자들이랑 인터뷰도 해야 하고. 사돈은 너무 일찍 내려오지 마. 우리가 먼저 세팅하고 있을 테니까. 그 말에는 영희를 배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나갔어요. 도윤도 엄마를 따라 나가면서 서윤에게만 짧게 말했죠. 30분 후에 내려와. 준비 다 해놓을게. 문이 닫히자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윤은 엄마를 껴안으며 울먹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미안해?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요? 너무 무시하잖아요.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데 어떻게 참아요? 영희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윤아,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돈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오늘이 끝나면 모두가 그걸 알게 될 거야. 서윤은 엄마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하고 담담한 모습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치 엄마에게는 정화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는 것처럼, 숨겨진 힘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창밖으로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정화가 자랑한 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같았죠. 그에 비해 영희 쪽 하객은 1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화려한 겉모습에 속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 말에는 연민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곧 큰 반전을 목격하게 될 사람들을 미리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들렸어요. 서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까지 20분 남짓 남았어요. 왠지 이 결혼식이 순탄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찾으며 다가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웨딩홀의 본식장은 300여 명의 하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버진로드가 단상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신랑 측 좌석은 거의 모두 채워져 있었지만 신부 측 좌석은 앞쪽 두 줄만 드문드문 사람이 앉아 있을 뿐이었죠. 서윤은 대기실에서 나와 복도를 걸으며 떨리는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팔짱을 끼고 함께 걸어주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서윤의 심장 박동도 빨라졌습니다. 엄마, 저 너무 떨려요.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잖아.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딸을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식장 입구에 도착하자 웨딩 플래너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신부 측 하객이 적은 것을 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신부님, 혹시 오실 분들이 더 계신가요? 좌석 배치가 너무 불균형해서요.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영희가 대신 대답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괜찮습니다. 웨딩 플래너는 어색하게 웃으며 물러났고 곧이어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서윤이 영희의 팔을 잡고 천천히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신부 어머니 옷차림 좀 봐. 진짜 검소하네. 저게 결혼식장 오는 차림인가? 신랑 집안이랑 너무 차이 나는데?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그 시선들이 창처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반면 영희는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그 당당함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죠. 단상에 오른 후 주례가 시작되었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인 주례는 정화의 남편 회사 고문이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신랑 집안의 업적만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한도윤 군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최연소 부장으로 승진한 촉망받는 인재입니다. 아버지 한정석 회장님은 맨손으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일궈내신 입지전적인 분이시고 어머니 이정화 여사는 여성 CEO로서 자선사업에도 앞장서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주례사는 15분 동안 계속되었지만 신부나 신부 가족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어요. 마치 서윤이 그저 도윤의 액세서리인 것처럼 영희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되었죠.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신부 집안은 뭐하는 집이래? 들리는 말로는 어머니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한대. 아이고, 그래서 소개를 안 하는구나. 집안 차이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옆에서 도윤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것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영희는 무대 아래 첫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이 모두 들렸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죠. 마치 이 모든 것이 예상된 일이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맞절을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신랑 측 부모에게 절을 했어요. 정화는 화려한 한복 자락을 정리하며 앉아 있다가 절을 받고는 도윤에게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서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 무시가 칼처럼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이어서 영희에게 절을 할 차례였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일어나 두 사람을 안아주었어요. 행복하게 살아라.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서.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지만 도윤은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축가를 부르는 시간이 되자 신랑 측에서 섭외한 유명 성악가가 무대에 올랐어요. 그는 화려한 아리아를 불렀지만 가사 중간중간에 신랑 가족을 칭송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신부 측은 또다시 철저히 소외되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손수건을 건넸지만 그것조차 형식적인 제스처로 느껴졌죠. 울지 마. 사람들이 보잖아.
도윤의 속삭임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때 정화가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는 하객들을 향해 인사를 했어요. 바쁘신 중에도 저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회장님들, 국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신랑 측 하객들만 일일이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신부 측 하객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되었죠. 우리 도윤이가 좋은 집안의 규수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좋은 집안의 규수라는 말이 서윤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정화는 서윤의 집안이 아니라 서윤 개인의 스펙만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영희는 그 순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하지만 영희는 그저 화장실에 가는 것처럼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서윤은 엄마가 나가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너무 힘들어서 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죠. 정화는 영희가 나가는 것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역시 이런 자리가 불편한가 봐요. 그럴 만도 하지. 그 말을 들은 몇몇 하객들이 킥킥거렸습니다. 서윤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눌렀어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참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참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영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중요한 결심을 하고 온 사람 같았죠. 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지막 멘트를 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하객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랑 측 하객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신부 측 하객들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대조적인 모습이 서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복도로 나오자 정화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는 좀 더 격식 있게 진행할 거예요. 중요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그녀의 시선이 영희에게 향했어요. 사도는 너무 나서지 마시고 조용히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결코 굴복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때를 노리는 사람처럼 날카로웠죠.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끝날 거예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피로 연장은 본식장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천장 가득 드리워진 크리스털 장식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각 테이블마다 놓인 금색 촛대와 하얀 난초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서윤은 도윤과 함께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한 명 한 명이 거물급 인사들이었어요. 대기업 회장들, 국회의원들, 유명 의사들과 변호사들. 그들은 모두 도윤과 정화에게는 따뜻한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서윤에게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도윤군, 좋은 신부감을 찾았네. 학벌도 좋고, 정화 여사, 며느리가 참 예쁘네요. 물론 집안은 좀 그렇다지만. 속삭이는 말들이 서윤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웨딩드레스의 코르셋이 숨통을 조이는 것보다 이런 시선들이
더 숨막히게 느껴졌죠. 영희는 한쪽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측 하객 10명 정도와 함께였지만 그들도 주변의 화려한 분위기에 주눅이 든 표정이었어요. 영희는 물 한 잔을 앞에 놓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웨이터 한 명이 샴페인 트레이를 들고 가다가 한 하객과 부딪혀 샴페인이 바닥에 쏟아진 것입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죠. 정화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식장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웨이터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정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수준 낮은 실수나 하고 급식실 아줌마도 이것보단 잘하겠네. 그 말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화의 시선이 영희가 있는 쪽으로 향했어요. 고의적인 비교였죠. 몇몇 하객들이 킥킥거리기 시작했고 서윤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정화 앞으로 다가갔죠. 제 직업을 계속 비하하시는데 그렇게 하위직으로 보이시나요? 정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급식실에서 밥 짓는 게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30년 동안 매일 2,000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을 생각하고 위생을 철저히 관리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비웃기만 했어요. 그래서요?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 집안은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고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을 운영해요. 차원이 다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어머님, 그만하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제 어머니는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 밥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 일이 왜 하찮은 일인가요? 어머님도 어린 시절 학교 급식을 드셨을 텐데 그때 급식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찮아 보이셨나요? 정화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며느리가 될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대들 줄은 몰랐던 거예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어머니를 모욕하지 마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00명의 하객들이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돈이 많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직업을 무시할 권리는 없어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고 특히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일은 더욱 고귀한 거예요. 정화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체면이 완전히 구겨졌다고 느낀 거예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죠. 하객들이 모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고 몇몇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어요. 집안 망신이 따로 없네. 시집도 오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대들어? 정화는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했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나 되니? 급식실 아줌마 딸이 감히. 그 순간 영희가 서윤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제 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왜? 사실 아니에요? 당신이나 당신 딸이나 우리 집안 품격에 안 맞는다고요. 정화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급식실에서 국자나 들던 사람이 무슨 품격을 알아? 기껏해야 김치 담그고 된장국 끓이는 게 전부면서. 영희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침착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떠올랐어요.
그 국자로 제가 먹인 아이들 중에는 지금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사장도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학창 시절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아직도 기억한다고요. 영희는 정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죠. 자기가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베푼 사람들을 하찮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품격이 없는 거예요. 정화는 그 말에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죠.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와 서윤 사이를 오가며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하지만 영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때가 왔다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정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로 돈과 지위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으시나요? 정화는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처럼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띄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그 말에는 묘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마치 정화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을 확인했다는 듯한 이제 곧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을 예고하는 듯한 톤이었죠. 정화는 그 미소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신이 완승했다고 생각했어요. 주변 하객들도 대부분 자신의 편인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은 달랐어요. 그 안에는 연민과 동정이 섞여 있었죠. 곧 무너질 성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연회장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300여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정화와 영희, 서윤이 대치하고 있었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멈췄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았죠. 정화의 얼굴은 붉은 빛을 넘어 보라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쌓아온 체면과 권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구나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급식실 아줌마와 그 딸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욱 치욕스러웠죠. 이제 알겠네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어요. 왜 이런 집안에서 자란 애가 버릇이 없는지. 엄마가 저 모양이니 딸도 그런 거죠. 서윤은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엄마를 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오늘은 결혼식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결혼식? 이게 결혼식이야? 집안 망신을 시키고 시어머니한테 대들고 이게 결혼식이라고? 정화는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 눈빛은 독사처럼 차가웠어요.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안 돼. 절대로. 그 순간 도윤이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서윤을 더욱 절망에 빠뜨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서윤이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나중에 잘 타이르겠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에게 잘못을 돌리는 그의 모습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도윤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서윤아, 지금은 그만해. 엄마한테 사과하고 넘어가자. 도윤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서윤의 잘못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어요. 사과요? 제가 왜 사과해야 하죠? 제 엄마를 모욕한 건 어머님이에요. 정화가 날카롭게 웃었습니다. 조소가 가득한 웃음이었죠. 모욕? 사실을 말한 게 모욕이야? 급식실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줄 아니? 영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적어도 남을 깔보고 무시하며 사는 것보다는 훨씬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정화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뭐라고?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정화는 영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윤이 엄마를 보호하며 앞을 막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화를 더욱 자극했어요. 비켜. 오늘 확실히 알려줘야겠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어요.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죠.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정화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제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분과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드디어 결심을 한 거예요.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도윤을 향해 소리쳤어요. 도윤아,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니? 도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무슨 소리야? 결혼식 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잖아요. 서윤의 말에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실제로 목격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정화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을 우습게 보는 거야? 정화는 서윤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영희가 딸을 보호하려 했지만 정화의 움직임이 너무 빨랐어요. 집안도 변변찮은 것이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그리고 다음 순간 정화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날카로운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의 손바닥이 서윤의 왼쪽 뺨을 강하게 때린 거예요. 그 충격으로 서윤이 비틀거렸고 뺨에는 선명한 붉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일제히 켜졌고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서윤은 뺨을 감싸며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환멸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죠. 이제 확실히 알겠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분인지,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영희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정화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죠.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도윤이 뒤늦게 나섰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잖아요. 하지만 정화는 아들을 향해서도 소리쳤어요. 너무한 건 저 여자야.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너를 망신시키고. 도윤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서윤아, 그래도 엄마가 너무 흥분하신 거야.
내가 먼저 사과하면 다 해결될 거야.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뺨을 맞았는데도 오히려 사과하라는 그의 말에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어요. 지금 제가 뺨을 맞았는데 제가 사과를 하라고요? 서윤아,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 엄마도 실수하신 거야. 도윤의 말에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수요? 사람을 때리는 게 실수인가요? 정화가 다시 날카롭게 말했어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죠. 버릇없이 군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 순간 영희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봤네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가자. 여기 더 있을 이유가 없어. 서윤은 엄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지만 이제는 그런 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정화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 어차피 격이 안 맞는 사람들이었어. 급식실로 돌아가. 영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어요.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한 일을요. 그 말에는 예언 같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정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곧 다시 허세를 부렸어요. 후회? 내가 뭘 후회한다는 거예요? 영희는 대답하지 않고 서윤과 함께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폭발했어요.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결혼식에서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고 나간다니 전대미문의 사건이었으니까요. 정화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영희의 마지막 눈빛과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불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이긴 것이라고, 못된 며느리감을 쫓아낸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연회장을 나온 서윤과 영희는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왼쪽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고 정화의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웨딩드레스의 긴 자락이 바닥에 질질 끌렸지만 이제는 그런 것조차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서윤아, 기다려. 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뛰어오는 발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는 심정이었죠. 혹시라도 도윤이 자신의 편에 서서 어머니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러 온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도윤은 헐떡이며 서윤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당황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윤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시 들어가자.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뭐 하는 짓이라니요? 제가 뺨을 맞았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그건 엄마가 너무 흥분하셔서 그런 거야. 실수하신 거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편이었던 거예요. 실수요? 사람을 때리는 게 실수인가요? 영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영희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윤을 향해 말했어요. 어쨌든 지금 상황을 더 악화시킬 필요는 없잖아. 서윤아, 내가 먼저 사과하면 엄마도 진정하실 거야.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아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제가 사과를 하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엄마한테 대들었잖아. 그건 잘못한 거야. 도윤의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변호한 것이 대드는 것이라니.
그가 생각하는 며느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도윤 씨, 당신은 정말로 어머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엄마를 그렇게 모욕하고 저를 때린 것이 정당하다고요? 도윤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가 틀린 말은 안 하셨어. 솔직히 장모님이 급식실에서 일한다는 게 우리 집안이랑 안 맞는 건 사실이잖아. 그 말에 영희의 표정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이,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래서요? 그래서 제 엄마를 무시해도 되고 저를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때린 건 너무했지만 내가 자극한 것도 사실이잖아. 그냥 조용히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서윤은 도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환멸과 실망만이 가득했죠. 당신은 제 편이 아니었네요. 한 번도. 무슨 소리야? 나는 너와 엄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균형이요? 제가 일방적으로 모욕당하고 폭행당한 상황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쨌든 결혼식은 이미 끝났어. 하객들도 다 왔고 축의금도 받았고 지금 이렇게 나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망신이요? 당신들이 걱정하는 건 결국 그거네요. 체면 망신. 그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집안 이름이 걸려 있는데? 그럼 제 마음은요? 제 상처는요? 제 엄마의 명예는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너희 집안이랑 우리 집안은 격차가 있어. 그건 인정해야지. 그 순간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격차라는 게 뭔가요? 돈인가요? 지위인가요? 도윤은 영희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영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당신들은 돈과 지위가 전부인 줄 아는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도윤이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이 그를 막았습니다. 됐어요. 더 들을 필요 없어요. 서윤은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결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어요. 서윤아, 뭐 하는 거야?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죠. 서윤은 반지를 도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도윤의 손바닥에 닿았어요. 서윤아, 진정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마. 감정적이요? 제가 뺨을 맞고도 참으라는 게 이성적인 건가요? 도윤은 다시 한번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생각해봐.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너도 좋은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사회적 지위도 올라가고. 서윤은 그 말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결국 거래였다니. 저는 그런 걸 바라고 당신과 결혼하려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바랐는데? 사랑이요. 존중이요. 가족이요. 도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알아? 그 순간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도윤과 자신은 처음부터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가 보여준 사랑은 조건부였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계급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도윤 씨,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은 없었어요. 도윤은 초조해졌습니다.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엄마한테 내가 말해볼게. 아니요.
당신은 절대 어머니 편을 거스르지 못할 거예요. 오늘 충분히 봤어요. 바로 그때 정아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거만했어요. 도윤아, 뭘 그렇게 애원하니? 저런 여자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정아는 서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영희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시는 볼 일 없을 테니까. 정아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잘 됐네. 급식실로 돌아가서 국자나 들어. 영희는 정아를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머지않아 누가 진짜 국자를 들게 될지 보게 될 겁니다. 그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희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서윤과 영희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서윤을 부르며 따라가려 했지만 정아가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나도 저런 여자는 필요 없어. 더 좋은 집안 딸 소개시켜 줄게. 도윤은 어머니와 서윤이 멀어지는 뒷모습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죠. 복도 끝에서 서윤이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어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죠. 그는 끝까지 어머니의 편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걸요. 서윤은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정아와 도윤의 표정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정아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당당했지만 도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하객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수군거리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든 손들이 여기저기서 보였고 이미 몇몇은 SNS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서윤과 영희는 웨딩홀 밖으로 나와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서윤의 웨딩드레스는 이미 여기저기 더러워져 있었지만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뺨의 화끈거림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엄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요. 제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영희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히려 잘 됐어. 이제야 그 집안의 진짜 모습을 봤잖아. 바로 그때 서윤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야, 지금 SNS 난리 났어. 내가 시어머니한테 뺨 맞는 영상이 퍼지고 있어.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그 집안 진짜 최악이다. 힘내. 서윤은 휴대폰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치욕적인 순간이 온 세상에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그런데 영희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잘 됐네. 모두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좋아. 엄마, 서윤아, 이제 가자. 할 일이 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을 실행할 때가 왔다는 듯한 톤이었죠. 한편 연회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객들은 삼삼오오 모여 속삭였고 몇몇은 이미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정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수습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통제 불능이었어요. 여러분,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신부가 좀 예민해서요. 곧 돌아올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두가 영상을 봤으니까요. 정아가 서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도윤은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SNS에는 벌써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미친 시어머니네. 신부가 불쌍하다. 저런 집안에 시집 가면 안 되지. 돈 많다고 사람을 때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볼 거라는 생각에 손이 떨렸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영상이 완전히 퍼졌어요. 정화는 화를 냈습니다. 누가 감히 찍은 거야? 당장 삭제하라고 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미 수만 명이 봤는데. 바로 그때 연회장의 마이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마이크를 켠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단상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서윤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언제 돌아온 것인지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하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서윤을 바라봤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 집안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제 어머니는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유로 모욕당했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았습니다. 정화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내려와.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인 어머니의 편을 들었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윤이 당황한 표정으로 단상으로 올라가려 했지만 영희가 그를 막아섰어요.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이 결혼은 파혼합니다. 연회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기자들은 정신없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목격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정화는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감히 내가 무슨 권리로. 서윤은 정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폭력과 모욕이 일상인 이 집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하객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서윤의 용기에 감동받은 거죠. 도윤이 서윤을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놓아요. 우리는 끝났어요. 서윤아, 제발. 다시 생각해봐.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잖아요. 서윤은 영희와 함께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정화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부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파혼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희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제 딸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한 기자가 물었어요. 어머님은 정말 급식실에서 일하시나요? 영희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30년간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기자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하려 했지만 영희와 서윤은 이미 차를 타고 떠났어요. 차 안에서 서윤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진짜 후회하게 만들 시간이지. 서윤은 엄마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무엇을 준비하든 자신은 엄마를 믿기로 했으니까요. SNS에서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쏟아냈어요. 결혼식장 폭행 사건, 신부 파혼 선언, 돈과 권력의 오만함, 시어머니의 폭력, 급식실 어머니를 둔 죄. 정아와 도윤의 집안은 순식간에 여론의 문매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 도심의 한 대형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결혼식 파혼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며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신부 측의 입장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편 정아는 강남의 자택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어제의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승리감도 느껴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황당했어. 급식실 딸이 우리 집안에 감히 대들다니. 친구 중 한 명이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요즘 애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분수를 모르고. 맞아. 그래도 정아 너는 잘했어. 그런 집안이랑 사돈 맺으면 안 되지. 정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집안 딸을 찾아줄 거야. 최소한 재벌가 딸이어야지. 그들이 한창 수다를 떨고 있을 때 거실의 대형 TV에서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어제 화제가 된 결혼식 파혼 사건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정아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또 기자회견까지 해? 관심 받고 싶어서 안달이네. 하지만 다음 순간 TV 화면에 나타난 인물을 보고 정아는 차를 든 손이 멈췄어요. 단상에 오른 것은 다름 아닌 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품위 있는 자태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결혼식에서 모욕을 당한 신부의 어머니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침묵한 후 폭탄 선언을 했어요. 먼저 제 소개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최영희 대한급식그룹 회장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대한급식그룹은 전국 학교와 기업, 관공서에 급식을 공급하는 대기업이었어요. 연 매출 5조 원이 넘는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니.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정화의 찻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저게 무슨 소리야? 영희는 기자들을 향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작은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급식 업체였지만 이제는 전국 2,000여 개 학교와 500여 개 기업에 급식을 제공하는 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왜 결혼식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신 겁니까?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숨긴 게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제 정체성입니다. 다만 상대 집안에서 저를 급식실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을 뿐이죠. 한 번도 제가 뭘 하는 사람인지 제대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화의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어요. 정화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서류 몇 장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은 저희 그룹과 한정석 회장의 회사 간 거래 내역입니다. 그의 회사는 저희로부터 연간 300억 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있었죠. 직원 급식과 각종 행사용으로요. 기자들이 정신없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 아니라
기업 간 문제로 확대될 조짐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부로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람을 겉모습과 직업으로만 판단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는 지방과는 거래할 수 없습니다. 기업 윤리에 어긋나니까요. 정화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아마 이미 이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난 모양이었죠. 영희는 또 다른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한정석 회장의 회사는 지난 3년간 저희에게 공급받은 식자재 중 일부를 유통기한을 조작해 재판매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발칵 뒤집혔어요. 이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으니까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이미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화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죠. 여보세요? 여보,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대한급식그룹 회장이 누구 어머니라고? 남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말이야. 몰랐다고?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정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슬그머니 자리를 떴어요. 이런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TV에서는 영희의 기자회견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제 자부심이고 긍지입니다. 하지만 어제 저와 제 딸은 그 일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모욕당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폭행할 권리는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들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딸의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딸은 어제 당당히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요. 저는 딸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영희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정석 회장과 이정화 여사에게 전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언론은 폭발했습니다. 모든 뉴스 채널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급식실 아줌마로 무시받은 여성,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 역대급 반전, 며느리를 때린 시어머니의 몰락, 대한급식그룹, 한정석 회장 회사와 거래 중단 선언. 도윤은 회사에서 이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모두가 그를 한심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휴대폰에는 아버지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장 집으로 와.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정화는 집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사업체에도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광고 계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어제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던 거예요. 기자회견이 끝난 지 불과 3시간 만에 한정석 회장의 회사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대한급식그룹과의 거래 중단 소식과 함께 식자재 유통기한 조작 의혹이 퍼지자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을 매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정석 회장의 집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임원들이 모여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죠.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답니다. 내일 아침에 들이닥칠 예정이에요. 한정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어요. 이정아 때문이야. 그는 급히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화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몰랐어. 그 여자가 대기업 회장일 줄은. 몰랐다고? 너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주가는 폭락하고 거래처들은 계약 취소하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고. 정화는 울먹이며 변명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가 먼저 우리를 속인 거잖아. 신분을 숨기고. 속인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지 않은 거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무시한 게 누구야? 한정석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죠. 한편 도윤은 회사에서 긴급 소집을 받았습니다. 인사팀장이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한 부장, 당분간 휴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직이요? 왜요? 회사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당신이 출근하면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언론에서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인사팀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는 자신이 쫓겨나다니.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어요. 짐 싸서 나가세요. 복직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결정하죠. 도윤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지만 대부분은 경멸과 조소가 섞인 표정이었죠. 그동안 낙하산으로 들어와 부장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한 반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어머니가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엄마. 정화는 아들을 보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어떡하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하다니. 엄마가 너무했어요. 왜 서윤이 엄마를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정화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정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잿빛이었어요. 다 끝났어. 회사는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이야. 정화와 도윤은 충격에 입을 벌렸습니다. 법정관리라니. 사실상 파산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내가 구속될 수도 있어. 정화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미 증거가 다 나왔어. 유통기한 조작한 거 말이야. 내가 직접 지시한 건 아니지만 회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해. 도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간다니. 그것도 어머니의 오만함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니. 다음 날 아침 검찰이 회사와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스째 서류를 들고 나가는 수사관들의 모습이 언론에 그대로 노출됐어요. 정화의 명품 가방과 보석들도 압수 대상이 되었죠. 불법 자금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내 가방, 내 보석? 정화가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어요. 수사관들은 무표정하게 물품들을 봉인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도되었고 영희와 서윤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서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영희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 불법을 저지르고 사람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한정석은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식자재 유통기한 조작과 함께 횡령, 배임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난 거예요. 회사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주가는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었죠. 정화의 사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매운동이 확산되면서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고 결국 폐업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도윤은 집에서 나가지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 SNS에는 그를 조롱하는 글들이 넘쳐났으니까요. 마마보이의 최후, 급식실 아줌마 무시하다 집안 망한 남자, 인생 최대 실수, 황금 거위를 걷어차다. 어느 날 도윤은 서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하지만 답은 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정화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압류된 집과 재산을 정리하고 나니 남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때 TV에서 영희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아이들에게 건강한 밥을 제공하는 일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제 사명이니까요. 돈이나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정화는 TV를 껐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급식실 아줌마가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늦었죠.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유난히 쓸쓸하게 들렸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가 이제는 가을 단풍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의 한 카페에서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지만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였죠. 영희가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모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 차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서윤아,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네. 네, 엄마.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과장이에요. 영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파혼 후 서윤은 새로운 회사에 취직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죠. 참, 엄마. 오늘 뉴스 봤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한정석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죠. 그 사람도 자업자득이지. 불법을 저지른 대가를 치르는 거야. 서윤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 씨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미워하면서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영희는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내가 착한 아이라는 증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이미 지나간 사람이야. 앞을 보고 살아야지.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서윤이 무심코 돌아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윤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에 그 오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척해진 얼굴에 초라한 차림, 구부정한 어깨가 그의 현재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도윤도 서윤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서윤아. 서윤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존댓말이 그들 사이의 거리를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도윤의 얼굴에 쓸쓸함이 스쳤죠.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도윤은 영희를 보고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영희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윤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질 건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도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서 떠나 있었어요. 앞으로 잘 사세요. 진심이에요. 도윤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카페를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죠. 영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있어.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야 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이 마음 깊이 와닿았어요. 일주일 후 대한급식그룹 본사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희가 주최한 장학금 수여식이었어요. 전국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10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자리였죠. 여러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작은 급식실에서 시작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영희의 연설에 학생들은 눈을 반짝였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죠. 행사가 끝난 후 한 기자가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난 사건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요. 그럼 이정아 씨와 한도윤 씨에 대한 감정은 어떠신가요? 영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들도 이제 교훈을 얻었을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요. 한편 정아는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장학금 수여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존경받는 기업가로 칭송받고 있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죠. 옆방에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녁 사왔어요.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정아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한때 최고의 신랑감이라고 자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됐다니. 도윤아, 미안해. 다 엄마 때문이야. 아니에요, 엄마. 저도 잘못했어요. 서윤이를 지켜주지 못했고 엄마 편만 들었으니까요. 모자는 조용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때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 식사했지만 이제는 1,000원짜리 도시락이 그들의 저녁이었어요. 엄마, 다시 시작해요. 처음부터요.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시 서윤과 영희의 집.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탁이었어요. 엄마, 행복해요? 영희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내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서윤은 엄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제 엄마여서 영희도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내가 자랑스러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당했고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 창밖에는 가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들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영희와 서윤이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존중과 품격, 그리고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때로는 가장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가장 화려해 보이는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진정한 품격은 명품 가방이나 비싼 보석이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과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영희와 서윤은 증명했죠.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한 곳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단순하지만 깊은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